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우리나라 사회복지실천 역사를 보겠습니다. 우선은 거기 일제강점기가 나왔는데 일제강점기에서 한 가지만 알고 가면 됩니다. 거기 보면 인부관 운동에 보니까 1906년에 메리놀즈 선교사님인데 메리놀즈 선교사에 의해서 원산에 반열방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우리 시험에 그간에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맞는 문장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리놀스에 의해 반열방이 설립되었다. 그렇죠? 1906년. 요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 이제 태화 여자관인데 이게 여러 번 나왔었어요. 그 태화 여자관은 1921년 연도 확실히 외워합니다. 이거 1931년으로 틀리게 나온 적이 있어요. 연도가 중요해요. 연도. 알았죠? 연도 암기해야 돼요. 이거. 암기. 참고로 제가 우리 자료실에 반드시 암기해야 할 연도. 그리고 그걸 또 항상 제가 이 자료를 갱신해 가지고 그 무료 특강으로 진행을 하고 유튜브에 또 그건 또 올리기도 하고 했는데 빈칸 처리해가지고 물론 이제 강의 들으면서 빈칸 채울 수 있게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그 강의를 듣고 또 이제 좋은 강의 만들어 주셔도 고맙다. 이제 무료 강의로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그 메시지도 주고 이렇게 댓글도 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든 이제 한 장짜리로 우리나라 전체 역사 그다음 이제 서구의 역사 뭐 이렇게 정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걸로 공부를 또 하시면 돼요. 일단 지금은 이제 우리가 기본 심화이론 강의니까 내용을 보면서 공부하겠습니다. 어쨌든 1921년 태화 여자관, 1921년 연도 외우세요. 알았죠? 자, 근데 거기 OX 문장 태화 여자관은 메리 마이어스에 의해서 설립되었다. 그죠? 메리 마이어스에 의해서 서울에 설립된 거죠. 자, 한국 사회복지실천 역사에 1931년 틀렸죠. 태화 여자관은 1921년입니다. 자, 그것만 알면 돼요. 나머지 보지 마세요. 알았죠? 나머지 보지 마시고 그 다음 이제 86페이지로 와보세요. 외연단체 카바인데 외연단체 활동 시기 1950년 한국전쟁을 전후로 해서 약 우리나라에 111개 11여 개의 외연단체들이 우리나라를 도우러 들어와요. 자, 그런데 이건 외국 민간 원조 단체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1952년 부산에서 연합회를 결성합니다. 그게 바로 카바예요. 왜냐하면 중복될 수 있으니까요. 서로 원조를 하는 데 있어서 중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카바는 보니까 외국 민간 원조 기관 한국연합회네요. 근데 우리 시험에 외국 공공원조단체 한국연합회라고 해서 그 OX 문장 틀렸죠. 1950년대는 맞았는데. 그죠? 그 OX 문장. 자, 다시 한번. 카바는 외국 민간 원조기관 한국연합회입니다. 1952년 부산에서 결성되었고요. 이 카바가 했던 활동 내용이 있어요. 자, 카바는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중반까지 우리나라에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동남아시아의 다른 나라들로 이제 가게 되고 우리나라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도 있긴 합니다. 여전히 지금까지. 그래서 거기 약 15년간 활발한 활동을 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전쟁 이재민의 구호 활동과 그 밖에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죠? 자, 카바는 우리 정부보다 더 많은 재원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재정이 없으니까요. 전쟁 끝나고 난 뒤라서. 그래서 이 카바가 오히려 재원, 더 많은 재원으로 원조를 해줬다. 그래서 제2의 보건사회부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다. 그죠? 제2의 보건사회부. 우리가 지금은 보건복지부라고 하잖아요. 당시 이제 보건사회부였으니까 제2의 보건사회부라는 별명 있었다. 자, 그 다음에 다해 보니까 카바의 개별 위원 단체들은 한국 전쟁 직후에는 주로
긴급 구호에 치중했겠죠.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난 뒤니까. 그리고 전쟁 이재민에게 구호물자나 양곡을 배급하고 긴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건사업, 교육사업, 지역사회 개발사업, 전문사회복지사업 등을 전개하였고 미국식 전문사회 사업의 실천 방법과 관련된 이론을 전파했다. 그죠? 미국식. 왜냐면은 그 111여 개의 외원단체들이 들어왔지만 대부분의 외원단체들이 미국 국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미국으로부터의 영향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자, 거기 카바의 발전. 자, 1956년 이후부터 일시적인 지원이나 긴급고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사업을 또 실시하기도 했다. 그래서 병원, 학교, 고아원 등과 같은 시설을 설립,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에 필요한 각종 후원 물품, 장비, 기술 등을 제공하여 기관의 활동을 간접 지원하였다. 그죠? 자, 이 한국 사회 사업이 종교, 특히 기독교와 밀접하게 관련되어서 전개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 카바는 한국에서 전문사회 사업이 시작되도록 촉발시켰습니다. 특히 미국 전문사회복 실천의 개념과 실천 방법이 전파되었다. 그죠? 구미, 미국에. 자, 그다음에 지역사회 중심보다는 시설 중심입니다. 그래서 아까 뭐 병원, 학교, 고아원 같은 시설을 설립하거나 직접 운영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재가 중심이 아니라 시설 중심의 사회사업이 발전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역사회 중심보다. 그래서 거기 OX 문장 이번에 나온 것인데요. 거기 시설 중심보다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가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틀렸죠? 지역사회 복지보다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보다 시설 중심의 사회복지가 발전하는 계기가 됐죠. 그죠? 자, 그리고 미시적 사회사업 위주로 발전하게끔 하였다. 사회사업을 구호사업, 자선사업과 같은 것으로 인식하게 하는 데 기여했다. 자, 그 다음에 87쪽 젤외. 위원단체 철수에 따라서 외원에 크게 의존하던 한국의 민간사회사업 부분이 정부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정부 통제하에 편입되게 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외원단체 활동 개성인데 197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 한국 경제성장, 외원에 대한 의존도 감소, 그리고 전후 응급구적 활동 의미의 퇴색 등으로 인해서 외원단체들이 한국보다 상황이 열악한 동남아나 남미 국가로 원조 대상을 바꾸기 시작했다. 물론 현재 사업을 계승해오고 있는 외원기관도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87쪽에 보면 거기 사회복지관의 태동과 발전이 나와요. 대학부설 사회복지관 출연된 거 1956년 연도 이어야 돼요. 1956년 이화여대 복지관 설립. 56년 대학부설 최초 복지관 이화여자대학교 복지관이 1956년에 만들어졌다. 이거는 거기 제가 암기법 넣어놨는데 56년이잖아요. 복지관을 만들었어. 그리고 이제 개소식을 해. 개소식을 하는데 이게 이제 이화둥둥 춤을 추게 만드는 뽕짝을 불렀어요. 무슨 뽕짝이냐면 거기 이제 이런 노래가 있어요. 56도 돌아서는 연락선마다 목매어 불러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56도 돌아서는 그래서 이제 56도 이 뽕짝을 부르면서 56도 뽕짝을 부르면서 사람들이 이화둥둥 그래서 이화여자대학 이렇게 외우면 돼요. 알았죠? 56년. 예. 그 다음에 거기 비에 보면 76년에 한국사회복지관 연합회를 결성한 건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어요. 대학 부설 이게 일단 중요하고. 알았죠?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니까 1983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거든요. 그러면서 사회복지관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된 거예요. 그리고 이때 거기 공식적으로 국가의 지원을 받게 되었다. 국고보조. 국고보조가 시작된 것도 83년이구나. 알았죠? 이건 이제 중요한데 1970년에요. 자,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이 돼요. 그렇죠? 이 연도 무조건 이어야 돼요.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개정을 하게 돼요. 개정을 하게 되는데, 자, 얘가 개정되는 연도하고 그 다음에 그 개정된 사항을 무조건 유효해야 하는 게 있어요. 언제냐면, 자, 1983년에 개정되고, 1992년 개정되고, 1997년에 개정되고, 그 다음에 2000년에 개정되고, 그 다음에 2003년에 또 개정돼요. 물론 이제 이거 말고도 개정된 연도들이 있죠. 근데 이 연도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개정된 사항도 알아야 돼요. 자, 83년 개정사항 띵띵띵, 92년 개정사항 띵띵, 97년 개정사항 띵띵띵, 자, 2000년 개정사항 띵 하나, 그 다음에 2003년 개정사항 띵띵. 이거는 옆구리 찌르면 따다다다다다다다다 나올 정도로 그냥 나와줘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지금 83년 거가 나왔잖아요. 거기에. 자, 여기 제정되었을 때 두 가지가 중요해요. 또 제정되었을 때 두 가지가 뭐냐면 이때는 사회복지사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때는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자격이었어요. 알았죠? 종사자 자격. 사회복지사가 아니라. 알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때는 이때 사회복지 법인 제도가 만들어져요. 사회복지 법인 제도가 만들어져요. 알았죠? 이것도 외워야 됩니다. 이제 행정의 역사에서 이게 굉장히 또 나왔던 것이기도 하고. 그 다음 이제 83년에 이제 개정되거든요. 개정됐을 때 이때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이때 만들어져요.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이때는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였잖아요. 근데 이때 이제 사회복지사 자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자격제도가 만들어진 건 언제? 83년입니다. 70년이 아니라. 참고로 이 사회복지사업 종사자는 당시에 국민학교를 나오지 않았더라도, 즉 무학력자다 하더라도 시설에서 7년 이상 근무하면 이 자격을 줘버렸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자격이 정비되지 못했던 거예요, 제대로. 그러다가 이제 83년 사회복지사 자격제도가 만들어지고 이때 1급, 2급, 3급으로 구분합니다. 물론 지금은 1급과 2급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이제 만들어질 때 1급은 이제 4년제, 2급은 전문대, 3급은 이제 훈련받고 이렇게 자격을 받게끔 해줬죠. 알았죠? 자격이 정비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격이 정비됐으니까 사회복지사들이 일하는 대표적인 기관이 어디예요? 바로 사회복지관이죠. 그래서 사회복지관, 거기쯤 나오는 사회복지관, 복지관 설립, 운영 근거 규정이 만들어져요. 알았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국고보조되었다. 이때부터 국고보조 시작되었다. 알았죠? 자, 근데 이제 물론 요거는 지금 규정하고는 상관없는데 이 지금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으로는 이렇고, 알았죠? 근데 거기에서 국고보조금이 83년에 국가의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거 하나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사회복지사들 보고 마음껏 시설 만들고 연합하라고. 자, 여기서 또 하나가 한국 또는 한국을 빼도 상관없어요. 지금 83년 개정사항입니다. 한국 또는 한국 빼고 그냥 사회복지협의회가 협의회입니다. 협의회가 법정단체가 돼요. 이 사회복지협의회는요, 이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시설, 기관, 단체 연합이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회복지사들 보고 마음껏 시설 만들고 니들 연합해. 이렇게 인정해 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2년 두 가지가 중요해요. 92년은 이때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조문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생겨요. 그리고 이들을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어디에다가 둘 수 있도록 했냐면 복지사무 전담기구, 복지사무 전담기구에 두도록 하는 규정이 또 이때 생겼어요. 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7년은 IMF 때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거 기억할 때 IMF를 생각하면 좋아요. 우리가 이제 IMF 때 국가가 돈이 없으니까 이때 시설을 개인도 신고하고 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해요. 그래서 시설 설치, 사회복지시설 설치가 허가제에서 좀 더 쉬운 신고제로 변경돼요. 알았죠? 허가제가 신고제로 변경 시켰고 이때 규정상. 그다음 또 하나가 국가가 어려우니까 막 그냥 지원하지 않겠다. 평가해서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이때 사회복지 시설 평가제도가 도입돼요. 사회복지 시설 평가 제도가 도입돼요. 그러니까 시설도 평가하니까 사람도 평가하겠다. 그래서 1급 국가시험 제도가 도입돼요. 1급 국가시험 제도가 도입된 거예요. 알았죠? 여기도 도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시행된 게 아니라 도입되었죠. 법 규정상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2000년대는 이때는 이제 한 가지 그냥 하나 알고 있으면 돼요. 이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라서 그냥 제가 이때 이제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을 합니다. 2000년 개정사항에서 아셨죠? 2000년 개정사항에서. 그 다음 이제 2003년에는 지역사회 복지 계획 수립을 4년마다 수립하거든요. 4년마다 수립 의무화시켜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이때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였어요. 현재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인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시군구에 설치하도록 했어요. 알았죠? 이거 이제 이 규정이 이때 생겼다는 거예요. 알았죠? 요거는 무조건 달달달 외워야 합니다. 이게 이제 3교시에 보면 3교시 혹시 자, 이 강의를 듣는데 3교시가 이미 녹화가 되었다. 그러면 정책론에 보면 사회복지 역사 그 강의가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 강의. 그래서 거기를 미리 듣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사실 거기는 이제 법 제정 연도만 쭉 다루게 되거든요. 개정사항이라. 그래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들. 여기하고 또 다 관련되어 있어서 그다음 이제 거기 계속 보겠습니다. 어떻든 83년 개정되면서 사회복지관 설립 운영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고 이때 또 국고 보조금을 받게 되었다. 그죠? 그 OX 문장 80년대 초반에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복지관의 설립 운영을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죠? 자, 그 다음 86년 외워야돼요. 외우세요. 86년 사회복지관 운영 건립 국고보조 사업 지침이 이때 수립돼요.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은 지원된 것은 83년이지만 그때부터 이제 지원됐지만 지침이 또 수립된 것은 86년이다. 그죠? 근데 거기 1970년대 정부 지침에 틀렸죠? 1970년대 아니죠. 지침이 만들어진 건 86년이니까. 그 다음에 89년 외워야지 돼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영구임대 아파트를 건립할 때 사회복지관을 건립하도록 의무화시켜놨어요. 그래서 우리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에 가보면 사회복지관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그죠? 바로 이제 이때 이런 법 등에 의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그 90년대로 넘어가면서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이제 법 제도 마련들이 되니까 제도가 마련되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사회복지관이 이제 팽창하게 되죠.
뭐 그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다음에 90년대 이제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구나. 이거. 그다음에 이제 88페이지로 와보세요. 제일 위에 재가복지 서비스의 도입. 우리나라 재가복지 서비스가 도입된 거 언제? 1980년대입니다. 70년대라고 하면 틀려요. 다시 한번 1980년대예요. 알았죠? 거기 재가복지 서비스의 도입. 거기를 1980년대라고 적으세요. 물론 이제 나번에 나와 있죠. 재가복지 봉사센터 87년에 뭐 이제 본래 이제 재가복지는 그러니까 노인과 장애인 분야에서 먼저 시도가 되었고요. 알았죠? 어쨌든 80년대고 그다음 이제 거기 92년 전국에 재가복지 봉사센터가 설치 운영돼요. 그 92년을 외워야지 돼요. 기초표기 안 되어 있지만 이건 이제 지역사회복지 역사에서는 나옵니다. 그래서 어차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우리나라 연도 실천의 역사, 지역사회복지 역사, 행정의 역사까지 다 통틀어서 그냥 한꺼번에 표로 만든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자료실에 보면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카페에 오시면 카페에도 자료실 1급 카페 아니 그 카페 1급 자료 거기 올려놓는 곳에 올려놨으니까 참조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또 갱신해가지고 또 올릴 겁니다. 혹시라도 뭐 바뀐 거나 그 시험에 추가된 것들이 있는 것들 올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시험 또 앞두고 제가 또 특강도 진행하고 하게 되고 그래서 그걸 또 활용하면 되는데 일단은 지금 볼 때에는 우리 프라임 법학원에 올려져 있는 자료실이나 만약에 거기에 혹시 내려져 있거나 그러면 카페에 오셔가지고 또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계속 봐보세요. 거기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의 법제화 97년이죠? 아까 요거 법제화된 거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 여기 있죠? 여기 이 평가제도가 도입된 것은 97년이고요. 법으로 규정된 것은 그 다음 이제 얘가 실제 시행된 거 실시된 거 평가가 시행된 것은 1999년이에요. 알았죠? 우리가 1급 국가시험제도가 법으로 도입된 것은 97년이지만 얘가 시행된 거 실시 또는 이제 시행된 것은 뭡니까? 1급 국가시험 1회 시험이 언제예요? 2003년이에요. 알았죠? 이렇게. 자, 그리고 거기 건강가정지원센터 있잖아요. 이거 중요한데요. 거기 물론 2번 나왔지만 건강가정기본법이 2004년에 제정돼요. 그래서 이 법년도 외울 때 이렇게 외우면 돼요. 건강가정기본법은 건강한 가정, 천사 같은 가정 만들자는 취지다. 근데 1004년에 이게 제정됐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고려시대로 가게 되니까 그 1004년에 제정된 게 아니라 2004년에 제정되었다. 이렇게 외우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 2004년 건강가정 기본법이 제정이 되었고 그 법이 제정되었을 때 건강가정지원센터 시범사업이 운영되었어요. 근데 우리 시험 이제 여기 실천론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시범사업 실시된 것을 물어봤거든요. 그 문장이 나왔거든요. 2004년, 2000년대 중반 이렇게 나오면 맞는 거예요. 알았죠? 시도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 자, 그 다음 그 내려와서 1947년 이화여자대학교에 기독교 사회복지학과가 만들어지면서 사회복지 교육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로 사회복지학과가 만들어진 건 언제? 이화여자대학교. 그래서 47에 28. 47년이니까 47에 28. 그잖아요. 4 곱하기 7은 28이죠? 28. 2화 이렇게 생각하세요. 2화. 알았죠? 2화. 이화여자대학교 1947년. 그것만 외우면 됩니다. 다른 것들은 안 외워도 되고. 그 다음에 그 아래 대학이 늘어나는 초기에 1965년 한국사회사업교육연합회 65년이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65년이잖아요. 1965년. 65. 그죠? 65.
이거는 교오육연합회잖아요. 교오육, 교오육. 56. 근데 65 이렇게. 알았죠? 56년은 아니고 그러니까 교오육이지만 그래서 이제 교오육 56이 아니라 65다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외우면 되고 교육연합회. 그 다음에 한국사회복사협회인데요. 89페이지로 와보세요. 제일 위에. 한국사회복사협회는 67년이거든요. 얘도 67에 42, 42, 4회, 사회복지사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그냥 외우세요. 별다른 뭐 암기법 없으면 제가 암기법 만든 걸 따라서 그냥 외우세요. 그 다음 이제 다른 거 필요 없고 거기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인데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아까 70년에 사회복지사업법 제정되었을 때는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자격증이었죠? 그죠? 그러다 83년에 사회복지사 자격제도가 되고 1, 2, 3급으로 구분했다고 했어요. 그게 이제 2019년에 이제 사회복지사법 개정되면서 1급, 2급으로만 지금 바뀌었습니다. 현재는 이제 1급, 2급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97년에 1급 국가시험제도 도입됐잖아요. 아까. 그죠? 97년에. 그 다음에 2003년에 1급 시험이 시행되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2000년에 사회복지의 날. 아까 요거. 이거 다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 사회복지사업법 관련해서. 이거는 아예 외워야 돼. 얘들은 그냥 나오는 것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정한 이유는 뭐냐면 얘가 이유가 뭐냐면 1999년 9월 7일에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알았죠? 그리고 이 제정된 것이 언제 시행됐냐면 2000년 10월에 얘가 시행됐거든요.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이. 그러니까 이 법 제정된 걸 기념하기 위해서 99년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2000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해가지고 사회복지사업법에다가 규정을 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9월 7일 연도 이게 날짜 외워야 하거든요. 세상을 구출하는 날. 구출. 9월 7일 구출. 세상을 구출하는 사람. 바로 사회복지예요. 그죠? 세상을 구출하는. 그래서 이제 9월 7일 이렇게 외우면 돼요. 구출은 제가 지은 겁니다. 제가 실제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세상을 구출하는 날이다 이렇게 외우세요. 자,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그죠? 여기 아까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아까 92년에 있었죠. 근데요, 여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요, 본래는 얘가 1987년에 사회복지 전문요원 제도로 이미 시작은 했어요. 이때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이라고 했어요. 전문요원. 명칭이. 그러다가 92년에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라고 명칭을 이렇게 바꾼 거예요. 알았죠? 그리고 이 87년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7급 별정직이었어요. 거기에 7급 별정직 사회복지 전문요원 제도가 시행되었고, 그죠? 92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되면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과 복지사무 전담기구 조문이 만들어졌다. 그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니까 99년 9월 그 행정자치부 당시에 이제 그다음에 현재는 이제 행정안전부 거기 사회복지 전문요원에 일반직 전환을 승인해 줘요. 이 별정직은 이게 7급 별정직인데 들어갈 때 7급인데 승진을 못 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일반직으로 전환해 달라 했는데 99년에 이제 승인 받고 이제 2000년 1월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지금 전환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9급 일반직, 9급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7급 시험은 따로 없어요. 9급으로만 채용하고 있고 5급 시험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9급으로 채용하고 있고 지금 이제 공무원의 이제 열기도 좀 꺾여가지고 그러긴 한데 여전히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전문 사회복지사 제도로 가게 되면 거기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제도 있죠? 거기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에서는 그 5번에 동그라미 5번에서는 87년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요. 그다음에 92년 외워야 하고 그다음에 2000년 외워야 돼요. 그렇지, 세 가지 반드시 외우고요. 그다음에 전문 사회복지사 제도에서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제도에 1995년 정신보건법이 제정되면서 이 자격 제도가 만들어진 건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 정책론에서 법 제정연도 외울 때 이렇게 이제 외우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1963년에요.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요. 이게 이 법률이 제정돼요. 지금의 사회보장 기본법인데요. 얘가 사회복지 전체를 규정하는 법이에요. 얘가. 알았죠? 그런데 근데 얘가 7개 조문밖에 없었어요. 얘가 7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얘가.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사회복지 전체를 규정하는 법인데 딸랑 7개 조문밖에 없어.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가식적인 법이다. 허구적인 법이다. 이게 법이라고 하는 건 자꾸 수정도 있고 이렇게 개정이 되잖아요. 근데 얘는 자꾸 수정이나 개정도 없이 그냥 계속 와요. 오다가 얘가 현재처럼 1995년에 사회보장 기본법으로 바뀌어요. 얘가 사회보장 기본법으로 바뀝니다. 얘가 제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알았죠? 95년. 어차피 연도도 이거 다 외워야 하는 것들이에요. 알았죠? 이거 다 나오는 법 제정 순서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와서 알았죠? 얘가 이제 이걸로 바뀌게 되거든요. 제대로 만들어져요. 지금처럼. 그래서 제대로 만들어져서 정신 바짝 차리고 사회복지해보자. 제대로 만들어. 정신보건법하고 같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외우면 돼요. 이 두 개 법은. 어차피 95년을 외워야 하거든요. 사회보장 기본법이 95년에 제정됐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근데 거기다 붙여버리면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사회복지해보자. 정신보건법도 이때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제 이 정신보건법이 이때 제정되면서 95년에 제정되면서 이때 이 법에다가 정신보건 전문요원 제도를 이 법에 규정했던 거예요. 정신보건 전문요원은 당시에 3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정신보건 간호사,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결국 정신보건 전문요원에 대한 규정이 95년에 규정되었으니까 당연히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규정도 이때 95년에 규정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때 도입된 건데 도입은 법으로 규정된 걸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제도가 실시된 것은 이 법이 제정된 95년 다음에 96년이 아니라 그 다음에인 97년에 시행돼요. 제가 외우듯이 외우세요. 그래서 거기 90페이지 제일 위에 보니까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제도 시행된 것은 97년이다. 법으로 도입된 것은 95년이고. 그래서 거기 OX 문장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는 2000년대 중반부터 실시되었다. 아니죠? 1997년이죠. 그리고 이제 이 정신보건법이 지금은 2016년에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정신보건이라고 했지만 지금 정신건강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정신건강 전문요원. 그래서 정신건강 전문요원에는 정신건강 간호사,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이렇게 바뀌게 되었고 이 정신건강 전문요원, 옛날에 정신보건 전문요원이었던 옛날에 정신보건 전문요원 때도 그랬고 현재 이제 정신건강 전문요원으로 이 명칭이 바뀌고 나서도 마찬가지고 1급, 2급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수련제도로 수련을 받아야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그
물론 지금은 이제 정신건강 전문 요원이 세 가지로만 되어 있지 않고 여기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됐어요. 한 가지가 정신건강 작업치료사가 또 하나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런 것들은 여기서는 지금 중요한 건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때문에 지금 보는 거니까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는 이미 정신보건법에 규정됨으로 인해서 법정 자격이었었죠. 알았죠? 이때부터 법정 자격이었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알면 되는 거고, 요양보호사는 노인복지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법정 자격이에요. 알았죠? 그 다음에 의료사회복지사 제도하고 학교사회복지사 제도는 옛날에는 법정 자격이 아니었었는데 91쪽으로 와보면 전문사회복지사 제도가 도입되면서 거기 보니까 2018년 개정돼가지고 2020년 12월 12일 날 시행됐잖아요. 5위 코스업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함으로 인해서 거기 의료사회복지사와 학교사회복지사도 법정 자격, 즉 법으로 정해진 자격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법정 자격이 아니었거든요, 걔들이. 알았죠? 법정 자격이 되었다. 그것만 알면 돼요, 걔들은.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 이제 그 11조에 보면 거기 2항에 보니까 정신건강 의료 학교 영역, 이미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는 이미 법정 자격이었죠. 그죠? 근데 이제 의료와 학교, 사회복지사까지도 이제 법정 자격이 되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법 그 시행규칙에 보면 거기 이제 의료사회복지사와 학교사회복지사 출연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어떻든 법정 자격이다. 이것만 알면 돼요. 다만 이제 90쪽으로 와보면 거기 의료사회복지사는요. 옛날에는 의료법 시행령에서 그리고 시행규칙에서 의료기관의 사회복지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했거든요. 그리고 그 병원에 고용된 사회복지사를 의료사회복지사라고 했던 거예요.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았었고. 알았죠? 근데 이제 지금은 법정 자격이다. 거기 답안에 도입된 전문사회복지사 제도 시행으로 법정 국가 자격이 되었고, 그 다음 이제 거기 학교사회복지사 제도도 거기서는 이제 연도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의료사회복지사는 연도 따로 안 외워도 되거든요, 거기는. 근데 이제 학교사회복지사에서는 거 보니까 그 2005년에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시험 제도가 시작됐다는 것이 나왔어요, 얘가 12회 때. 거기 1997년부터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시험이 실시되었다. 틀렸죠? 2005년이죠. 그러니까 2005년을 알아야죠. 그죠? 뭐 거기 뭐 학회 창립하고 뭐 그다음에 협회 창립 연도는 안 나왔지만 시험 제도가 시작된 것은 자격시험이 실시된 것은 시험에 나왔단 말이죠. 2005년으로. 그러니까 2005년은 알아야 하고 어떻든 얘도 그간에 법정 자격이 아니었는데 이제 법정 자격이다. 알았죠?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역사까지 보았고요. 이제 나중에 지역사회복지 역사나 행정역사 쪽으로 가게 되면 중복돼요. 연도들이. 그래서 제가 이걸 아예 우리나라 역사 알아야 할 것들을 그냥 한꺼번에 정리해버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자료실 통해서든지 카페 또 자료실 통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거 우리나라 연도 제가 지금 우리 프라임 법학원 자료실에 지금 올려져 있는지 확인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못 찾으시는 분들은 질문 주시면 밴드에 질문을 주시든 또는 이제 카페 와서 질문 주셔도 되고 어떻든 이제 그러지 말고 제가 어떻든 프라임 자료실에 올려져 있는지 확인해서 아마 올려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없으면 확인하고 없으면 올려놓도록 할 거니까요. 또 자, 그러면 강의 마치고 이번 시간 좀 짧네요. 그죠? 이제 다음 시간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화이팅!